당신은 언제 은퇴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글쎄요 혹은 은퇴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답할 겁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지만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은퇴는 일생의 보상이자 여유로운 노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는 사치가 되었고 어쩌면 곧 사전에서 사라질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면서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물한 긴 수명은 동시에 끝없는 노동의 의무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 우리는 숫자 하나를 들여다볼 겁니다. 70%라는 숫자. 이 숫자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통계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55세에서 64세 사이 고령층의 고용률이 70.1%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퇴 준비기라고 불렀던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는 모습은 이제 드라마 속 장면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만 해도 이 수치는 66.5%였습니다. 불과 4년 만에 3.6%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60대는 은퇴자가 아니라 현역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보세요. 출근 시간에 정장을 입은 60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60대, 택배를 나르는 60대, 편의점 카운터에선 60대. 이들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면 은퇴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고 직급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여전히 일터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들은 왜 일터로 돌아왔을까요? 아니, 애초에 떠나지 못한 걸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필요, 사회적 소속감, 자아실현의 욕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숫자 뒤에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약 930만 명, 서울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60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964년생은 이미 환갑을 넘겼고 1974년생도 곧 50대를 마무리합니다. 매년 80만 명씩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전통적 은퇴 연령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시만 한 인구가 한꺼번에 은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일자리는 충분할까요? 연금 시스템은 버틸 수 있을까요? 의료 시스템은요? 2차 베이비 부머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한 세대입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온몸으로 경험했고 IMF 외환위기를 헤쳐나왔으며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했고 소비시장을 주도했으며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동시에 가장 불안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고 부모 봉양의 마지막 세대이며 동시에 자녀에게 의지하기 어려운 첫 세대입니다. 노후 준비는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노후 준비 자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쉴 수 없습니다. 아니, 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70%라는 고용률은 바로 이들의 선택 혹은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거대한 인구 물결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이들이 왜 일터로 돌아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55에서 64세 고용률 70%. 하지만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 수치는 72%를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실제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도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이대 사람들에게 은퇴라는 선택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거나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현실이 숫자로 드러난 겁니다. 김모 씨 61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의 등록금,
늙어가는 부모님의 의료비, 그리고 앞으로 20에서 30년을 살아갈 자신의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은퇴는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전 직장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퇴는 사치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해야죠. 반면 이모 씨 58세는 다른 이유로 일합니다. 일찍 은퇴한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두 사례는 전혀 다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생존, 다른 하나는 자아실현.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고령층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더 파고들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60대 초반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자리의 질은 떨어집니다. 임시직, 일용직, 단순 노무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고령자는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은 무시되고 단지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진 겁니다. 은퇴 후에도 멈출 수 없는 궤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고령층이 탄 기차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부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가 공급하는 노인 일자리는 총 115만 2천 개입니다. 전년 대비 2만 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115만 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기업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막대합니다. 수조 원대의 재정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쏟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양합니다. 공원관리, 급식 도우미, 교통안전지도, 환경정비 등 대부분 공공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월 30만에서 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단기 계약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지적은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저임금, 단시간,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일자리일까요? 아니면 복지사업의 일환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우려합니다. 정부 재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매년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이 정말 고령자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4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30년 경력의 교사가 학교 급식실에서 식판을 닦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런 일자리라도 없으면 많은 고령자는 아예 소득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 일자리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정부가 쏟아붓는 이 예산은 고령자 고용률을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일까요? 아니면 근본적 해결 없이 수치만 부풀리는 일시적 미봉책일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부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년 연장 논의가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이 주장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70%가 일하는 시대에 60세 정년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이것이 고령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정년을 보장해야 기업이 함부로 고령 노동자를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정년 연장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년 65세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동조합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더 오래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일률적 정년 연장은 불가능하다.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대신 재고용 방식을 제안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60세에 일단 정년 퇴직을 하고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겁니다. 임금은 낮추고 계약 기간은 1에서 2년 단위로 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섭니다. 노동계는 재고용은 결국 선별적 해고라고 비판합니다. 65세까지 보장받아야 할 일자리를 기업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은 인건비 폭탄이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숫자를 보면 경영계의 우려도 이해는 됩니다. 정년을 5년 연장하면 인건비는 최소 수십조 원 증가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OECD 주요국 대부분은 이미 정년이 65세 이상입니다. 일본은 70세입니다. 한국만 60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임금 체계 개편을 이야기합니다.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급 체계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성과와 역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양측 모두 양보를 요구합니다. 노동자는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하고 기업은 정년 보장을 약속해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는 요원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2차 베이비 부머는 계속 60대로 진입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세대 갈등입니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논쟁됩니다. 젊은 세대는 우려합니다. 60대가 자리를 차지하면 20에서 30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걱정이 이해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채용은 줄어듭니다. 반면 60대 고용은 급증합니다. 이것이 인과관계일까요? 경제학자들의 답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고령자가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는 파이가 고정된 게임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세대 간 경쟁이 격화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숙련공의 부재입니다. 제조업 현장을 가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60대 노동자들이 혼자 복잡한 기계를 다룹니다. 젊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중소제조업체 사장의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3D 업종을 기피해요.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60대를 계속 고용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령자 고용 증가는 청년의 회피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이른바 힘든 일자리는 청년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고령자를 찾습니다. 문제는 기술 전수입니다. 60대 숙련공이 은퇴하면 그 기술과 노하우는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조선소의 사례입니다. 70대 용접공이 아직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의 용접 실력은 기계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없습니다. 회사는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은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세대 갈등은 단순히 일자리 경쟁만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60대는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일했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중시합니다. 반면 20에서 30대는 워라밸과 자기개발을 우선시합니다. 직장에서 이 차이는 마찰을 낳습니다. 60대 상사는 젊은 직원이 책임감 없다고 여깁니다. 젊은 직원은 60대 상사가 꼰대라고 불만입니다. 소통은 단절되고 협업은 어려워집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킵니다. 청년은 묻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요? 고령자는 반문합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나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청년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령자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 두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격화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나라를 봐야 합니다. 일본을 봅시다. 일본의 65에서 69세 고용률은 50%가 넘습니다. 70세 이상도 25%가 일합니다. 한국보다 10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이미 워킹 시니어가 표준이 된 사회입니다. 일본의 정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적으로는 60세였지만 2013년 개정으로 기업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대부분 기업은 재고용을 선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생각보다 잘 작동한다는 겁니다. 기업은 60세 이후 임금을 낮추고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노동자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왜? 소득이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70세까지 고용 확보를 노력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기업에 압력을 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70세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노인 빈곤율이 감소했습니다. 고령자 삶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동시에 사회보장 비용 부담도 줄었습니다. 일하는 고령자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도 세대 갈등을 겪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한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은 공존 가능했습니다. 왜? 경제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인구 구조를 보면 고령자 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3만 명으로 감소합니다. 20년 만에 885만 명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젊은 노동력만으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령 노동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거나. 하지만 후자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재고용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은 60세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재고용합니다. 물론 임금은 낮아지지만 일자리는 유지됩니다. 중소기업은 더 적극적입니다. 인력난이 심각해서 나이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60대, 70대라도 일만 잘하면 환영합니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70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과거에는 60세면 무조건 은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세는 그저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계속 일할 수도 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년은 숫자에 불과한 시대. 이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적응하려면 기업도 개인도 변해야 합니다. 기업은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개인은 평생 학습과 재교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년 없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0%가 일하는 시대. 이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니, 어쩌면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30대? 40대? 50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70세까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재앙입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평균 여명은 25에서 30년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큽니다. 30년을 어떻게 버틸 건가요? 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30년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을 준비했다고요? 그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의 노후 준비 자산은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5천만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연간 167만 원, 월 14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해도 월 74만 원. 이것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70%가 일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70세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이 들면 편한 일을 하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편한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령자 일자리는 저임금, 저숙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전문성을 키우세요.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경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70세에도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학습하세요. 디지털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60대가 되어서 스마트폰도 못 쓰면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이것이 고령 노동자의 경쟁력입니다. 셋째, 건강을 관리하세요. 70세까지 일하려면 70세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40대부터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넷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 30년의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합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하세요. 부족하면 어떻게 채울지 계획하세요. 부동산, 연금, 근로소득을 어떻게 조합할지 설계하세요. 다섯째,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일터를 떠나면 사람들도 떠납니다. 일 외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봉사, 동호회 활동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준비입니다. 70%가 일하는 시대. 이것은 새로운 표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현실에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은퇴 설계는 안녕하십니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50대가 아니라 지금,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퇴가 사라진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오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